존경하는 성남팬 그리고 국내 축구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발 안타깝게도 우리의 작은 대성남은 이번 주말 휴식 라운드로 인해 경기를 치르지 않습니다. 상당히 슬프지만 뭐 타팀 경기 한번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남은 저번 라운드 청주에게 선제골로 리드했으나 청주에게 추격을 허용하며 승점 1점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성남의 순위는 11위로 현재 패배는 없으나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2라운드 이후의 타팀 및 전체적인 리그의 분위기와 승점 상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1위, 3위는 모두 수협, 대구, 그리고 수원 이 세 팀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세 팀은 여지껏 모든 리그 경기를 승리했으며 이에 따라 승점 6점을 획득했습니다. 그 아래로는 안산을 꺾은 부산 그리고 전남 또한 승리하며 상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남은 11위이나 부산과는 2점 차, 전남과는 1점 차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 성남이 휴식을 갖게 됨에 따라 순위는 잠시 추락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남이 한 경기를 덜 치르며 나타나는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성남의 경기는 이번 주말이 지난 다음 주말 아산과의 홈 경기에서 다시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말은 토요일에 5경기, 일요일에 3경기로 언제나 그랬듯 8경기를 가집니다. 그러나 시발 우리의 성남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지극히 성남주의적으로 리그 경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의 첫 경기는 김해 대 수협입니다. 리그에서의 첫 맞대결이기에 두 팀의 유의미한 상대 전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쿼드 및 분위기상 승점 6점인 1위 수협이 김해를 손쉽게 제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는 전패하며 리그 꼴찌인 상황이기에 아무리 홈이라 한들 승리하기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김해가 수협을 최소 비겨 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해가 수협 상대로 승리하긴 힘들지만 최소한 비겨 수협의 승점 상승 및 리그 독주를 어느 정도 막아야 합니다. 다음 경기는 이랜드 대 부산입니다. 두 팀의 직전 시즌 상대 전적은 이랜드가 부산 상대로 1승 1무 1패로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랜드는 첫 경기 패배했으나 홈에서 경남을 잡으며 승리, 부산 또한 첫 경기 성남과 홈에서 비겼으나 원정에서 안산을 꺾고 승리했습니다. 성남 입장에서는 둘이 존나 시발 비겨야 합니다. 그 까닭은 간단한데 누구 하나가 승점이 존나 오르게 되면 성남의 추격에 있어서 매우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막상 시즌이 달라졌음에도 두 팀의 스쿼드 전력은 꽤나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누구 하나가 우위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 자체는 이랜드의 홈에서 진행되나 문제는 부산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승리하며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며 이랜드 또한 홈에서 경남을 격파하며 좋은 흐름을 탔습니다. 즉 얘네들은 모든 부분에서 동등한 위치를 지키고 있기에 누구 하나의 승리를 예상하기 꽤나 힘든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보자면 이랜드가 홈이점을 살려 부산에 비해 아주 미세하게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튼 이 두 팀은 비기는 게 제일 건강합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 대 전남입니다. 일단 누가 봐도 꽤나 재밌을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리그 경쟁에 있어서도 꽤나 중요한 경기입니다. 수원은 아직까지는 전승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이어갈지는 장담할 수 없으며 전남 또한 직전 경기 첫 경기에서는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직전 시즌 수원의 전남 상대 전적은 2승 1무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홈에서는 패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수원이 최소 비기거나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성남 입장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수원이 패배해야 합니다. 수원 또한 수협처럼 승점 6점으로 전승하였기에 그리고 수원이 일단 성남 팬으로서 맘에 안 들기에 전남이 수원 상대로 이기거나 비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전남이 수원에 비해 불리한 건 현실입니다. 다음 경기는 경남 대 청주입니다. 두 팀의 직전 시즌 상대 전적은 경남이 청주 상대로 저번 시즌 전승하며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나 위 경기에 있어서는 두 팀의 상대 전적보다는 분위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남은 안타깝게도 전패하며 승점이 없는 반면 청주는 한번 성남과 비기며 분위기가 아주 약간 살아났습니다. 물론 경남의 홈인점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남은 청주에 비해 전혀 약하지 않으나 우선 2패를 기록했기에 사기가 많이 저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성남의 입장에서는 역시 두 팀의 무승부가 순위 상승을 위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요일의 마지막 경기인 용인 대 김포입니다. 용인이 신규팀인 관계로 유의미한 상대 전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포가 용인에 비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전력상에서도 사기상에서도 1승을 챙긴 김포가 우세하다고 판단됩니다. 용인은 직전 경기 크게 패배했기에 더더욱 김포를 잡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김포가 최소한 용인 상대로 이기거나 비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용인의 홈에서 진행되는 만큼
용인이 유리한 점 또한 존재합니다. 다음은 일요일 경기들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안산 대 파주입니다. 안산의 홈에서 진행되며 파주가 역시 첫 신규팀인 만큼 유의미한 상대 전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산이 분위기상 그리고 홈에서 진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약간이나마 우세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은 승리가 있으나 파주는 모든 리그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안산이 비기거나 홈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다음 경기는 아산 대 대구입니다. 아산은 한 차례의 휴식 라운드를 진행하며 한 경기만을 진행 그리고 그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대구 역시 지금까지의 모든 라운드에서 승리하며 승점 6점으로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산은 24시즌 대구와의 승강피오에서 한 차례 이기고 지며 잔류한 전적이 있으나 2년 전인 만큼 현재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전력이 막강한 점을 고려할 때 대구가 최소 비기거나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산은 약하지 않으나 대구가 워낙 공격력 몰빵인 구단이기에 아산이 대구 상대로 승리를 한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두 팀의 무승부를 바랍니다. 마지막 경기는 화성 대 천안입니다. 화성의 홈에서 진행되며 화성의 직전 시즌 천안 상대 전적은 2승 1무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은 아직 승점이 1점인 상황에 비해 화성은 승점 3점을 획득하며 순위상 높게 위치해 있습니다. 천안이 분위기상 화성에게는 밀리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화성의 홈에서 진행되는 점과 직전 시즌 상대 전적을 고려할 때 화성이 비기거나 천안 상대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성남 입장에서는 시즌 초이기에 사실상 모든 경기의 결과가 무승부로 끝나기를 바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남 자체가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성남이 없기에 길고 지루한 주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 성남이 아산 상대로 시즌 첫 승리를 기록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